2026년 1월 4일입니다. 1월 2일 날 종목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매도가 나온 게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안랩이 매도 처리가 되었고요. 대한제동이 매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61,700원이 이탈가였는데 66,600원으로 마감이 된 거죠. 그리고 대한제당의 경우 2,900원이 이탈가였는데 2,780원으로 이탈하면서 마무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들이 지난 금요일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파세코가 약세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대동 역시 약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넥스트레이드가 포함이 된 거고 제외하고 한번 볼게요. 파세코가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대동이죠. 대동이 약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STI가 9% 상승을 했고요. 대한항공과 SK오션플랜트 약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YN텍은 소폭 상승을 했고요. 노머스를 포함을 해서 화승엔터프라이즈, 스튜디오 드래곤, 한화비전, 어보브 반도체 등 반도체와 함께 엔터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 VIP 위주로 언급을 해드렸던 아모리 퍼시픽 홀딩스라든가 DIT도 역시 급등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됐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들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세코는 지금 16% 정도 수익이 나 있는 상태고요. 이전부터 계속 언급을 해드렸던 가격이 있었는데 8,000원을 돌파를 해야 돼요. 8,000원 돌파 시 그 다음에 목표가였던 8,450원대까지 추가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동이죠. 대동은 1%대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종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단기 급등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 바로 분위기가 바뀌었죠. 그러면서 박스권 상단을 돌려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9,700원 돌파 시에 매수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소폭 손실 중에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동의 경우는 9%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게 되면서 이전에 단기적인 저항으로 형성이 되었던 32,000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수익률은 지금 28.54% 수익률이 나고 있는데 제가 STI를 얘기를 해드렸을 때 어떤 얘기를 해드렸었냐면 12월 달에 장대 양봉이 나왔던 12월 5일이죠. 장대 양봉이 나왔던 고점을 돌려내거나 아니면 박스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반도체주가 지난 금요일 날 상승을 하게 되면서 저항을 돌파를 했습니다. 수익 꽤 괜찮은 흐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대한항공은 환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고공비행을 하지도 못하고요. 저공비행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000원이 저항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저점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다행히 반등 구간에서 반등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1,850원을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렸고요. 매수한 이후에 매수가 부근이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뉴스 나왔던 거는 특별한 얘기는 없고요. 이번에 미국, 중국이죠. 중국 탐방을 갔다라고 했는데 한중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그에 대한 이슈 때문에 모멘텀은 한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SK오션플랜트도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뉴스가 나왔던 건 국민연금에서 2% 정도 보유하고 있던 주식 100만 주 정도 돼요. 110만 주 정도 되는데 매도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지지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가격이 19,400원인데요. 정확하게는 제가 19,350원을 이탈가로 제시를 해드렸고
현재 수익률은 4%대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 금요일 날 하락을 한 번 더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게 안랩이었어요. 뭐 저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래는 그 전에 손절 처리가 됐어야죠. 그런데 한 번 더 지켜보겠다 이날 언급을 해드렸고요. 하락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단기 차익 실현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 제가 이때는 그래도 지지선 부근까지 왔기 때문에 버텨보자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때도 거래량이 없이 조정받는 것 때문에 한 번 더 버텨볼까 했었는데, 뭐 윗꼬리가 형성되게 되면서 하락하는 모습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맞는 것으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YN텍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YN텍도 지금 단기적인 저항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6,600원에서 6,800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양봉으로 형성이 되게 되면서 6,800원을 돌파를 할 경우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제가 6,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고, 지금 기준으로는 수익률이 제로예요. 매수했던 가격 부근이라는 거죠.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제당이 지난 금요일 날 지지선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서 차익 실현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차익 실현이 아니라 2,900원을 원래 이탈하면 매도인데, 이거는 배당락 때문에 하락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눌리고 반등이 나와야 될 1월 2일에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거는 순절 처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엔터주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노머스 역시 단기 급등이 나온 모습입니다. 제가 22,500원에 매수하자라고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뭐 그때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매수 타이밍이 나왔고요. 현재는 29.56% 수익이 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단기적으로 31,500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목표가까지는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도달을 할 경우는 35,000원대까지 추가적으로 목표가 상향 조정할 거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승 엔터프라이즈도 반등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저점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상승하던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만약에 이 가격을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손절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2.88% 손실 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Y2 솔루션이 계속 윗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인데, HRT 로보틱스, 카본6와 피지컬 AI 기반 파트너십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단기 급등이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량 소화 과정이 조금 필요하고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량 소화 어느 정도 되면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단기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뭐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엔터주가 지난 금요일 날 큰 폭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서 스튜디오 드래곤도 역시 큰 폭의 상승을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던 가격이 47,500원인데 47,5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11%대의 수익이 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YG 엔터테인먼트가 단기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아쉽게 음봉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쪽 엔터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이 나온 후에 조정을 받았는데, 신한증권에서 BTS, 블핑, 엑소, 빅뱅, 몬다, K-팝, 호황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한 후에 외국인 쪽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YG 엔터테인먼트의 경우는 기관의 수급에 주목하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기관이 매수를 하냐 매도를 하냐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인데,
뭐 여전히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걸 확인을 해보게 되면 뭐 당분간 횡보장세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오늘 내일이죠. 정확하게 내일 어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을 한 후 한한령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YG 엔터테인먼트 한 번 더 레벨업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8% 가까이 지금 수익이 나 있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비전이네요. 하나비전의 경우도 매수 타이밍을 하고 42,500원의 매수 타이밍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8%대 수익 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4만원대를 그동안 손절가로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거 가격 상향 조정해도 될 것 같아요. 42,500원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하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버브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해드렸죠. 11,400원에 매수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가 12월 28일이었고요. 29일 날 매수 타이밍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급등이 나오고 윗꼬리를 달고 마무리가 되었는데 1월 2일 날 다시 한번 급등이 5%대에 나오게 되면서 현재 11.58% 수익이 나고 있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로 제가 얼마를 제시를 해드렸었냐면 13,000원을 제시를 해드렸어요. 근데 13,000원 거의 다 왔잖아요. 이것도 역시 목표가 도달을 하게 되면 상향 조정을 할 거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 다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하나 비전만 목표가를 51,000원 제시해드렸고요. 손절가를 상향 조정했죠. 42,500원으로 손절가 상향 조정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랩이나 대한제당의 경우는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타이밍이 나올 때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42,500원으로 한화 비전만 상향 조정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쇼츠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이고요. 계속 쇼츠에 대한 내용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쇼츠 참고하시고요. 종목 리뷰 꾸준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